자,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인체를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도형화하는 거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얼굴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얼굴은 이제 우리가 그 인물 도형화할 때 뭐 지난번에 이제 박스로 해봤었죠. 대충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네모 만들고, 뭐 얘랑 이제 비율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비율을 뭐 몸통을 뭐 대충 이런 크기. 이제 제가 만든 크기로 치면은 대충 몸통은 뭐 한 컴퓨터 본체 뭐 그런 느낌. 뭐 그러고 골반은 거기에서 이 정도 비율 이렇게 해서 이제 팔다리 갖다 붙이고 하는 식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좀 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복습하듯이 얘기하자면은 우선 이제 비율이 있겠죠. 머리에 비해서 생각하면 편하죠. 머리에 비해서 팔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거 위주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자세를 취할 때 그 얘네의 이제 길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예를 들어서 얘가 화면 쪽으로 팔을 뻗었다 하면 팔이 완전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틀었다 하면 한 요 정도 길이로 해서 그러면은 요렇게 약간 두께를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겠고, 그러면은 이쪽까지도 계속 이렇게 짧아지다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손을 뭐 손가락을 이렇게 뻗었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건 이제 얼굴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얼굴 얘기할 때 이제 처음으로 좀 설명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고개를 뭐 이렇게 틀고 뭐 이렇게 하는 각도 이런 거 위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리예요, 거리. 관찰하는 나와 그리고 대상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얼굴을 여러분들이 게임 캐릭터 원화같이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러스트를 그린다거나 뭐 이런 어느 그림을 그리든지 얼굴이 나오긴 할 텐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실 관찰자가 바라보는 거리가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신을 바라보는 게임 캐릭터 원화 같은 걸 그린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그리냐면은 진짜 이제 앞에 이렇게 모델 사진 이렇게 찍는 것처럼 스튜디오에서 찍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요 정도 거리에서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세 잡고 있는 캐릭터 이렇게 보고 찍을 거 아니야. 그쵸? 요 정도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요 정도가 한 1m라고 치면은 한 3, 4m 정도 거리에서 이제 바라보잖아요, 사람을.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초상화를 찍는다, 초상화를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딱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이제 앉아서 초상화니까 상반신 위주로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적어도 한눈에 이제 다 들어오니까 최소한도로 더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몸을 보더라도 갑자기 고개를 숙여야 돼. 한눈에 안 들어오면 왜곡이 생기니까 그림이 당연히 안 이쁘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 거리를 딱 두고 그리면은 이 사람 딱 초상화를 그릴 때 적당한 거리가 되게 충분히 자세히도 보일 뿐더러 이제 한눈에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리기 편한 딱 거리로 치면은 대략 한 1에서 1.5m 정도 될 거예요. 요거는 한 아까 이제 3에서 4m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 몸을 오늘 얘기할 건 아니니까 얼굴에만 집중을 해서 이렇게 본다고 치면요. 자, 이 위에 나오는 얼굴은요. 굳이 비교하자면은 요거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이제 셀카보다는 조금 덜 왜곡되긴 하겠지만 셀카 같은 느낌이고, 요게 약간 미용실 거울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건데, 미용실 가서 자기 얼굴을 보면 미세하게 못생겨 보이는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맞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셀카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거울을 볼 때는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어때요?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어서 이렇게 딱 바라본단 말이지. 이제 반대편에 맺히는 상으로 치면은 이 거리가 대략 한 1m 내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눈, 코, 입을 이렇게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살짝 이게 거리가 여기는 요 정도, 여긴 요 정도, 여긴 요 정도 길이감이 생각보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돼. 그죠? 그러니까 눈은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커 보이겠고요. 그리고 코는 그보다 머니까 조금 더 작아지겠고, 턱은 완전 더 작아지겠고, 이런 식으로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왜곡은 더 심해져요.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느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화장실 거울 이렇게 보잖아요. 가까이 가서 얼굴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 별로 느껴본 적 없으신 분 많을 거야. 귀가 안 보여요. 정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귀가 안 보여. 내가 물론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리면 보이겠죠. 근데 정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왜곡이 생겨서 광대 있는 쪽 때문에 가려서 귀가 안 보일 지경이에요. 근데 미용실 거울로 보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한 요쯤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미용실을 가면 쯤에. 그죠? 그럼 어때요? 상대적으로 엄청 멀어져요. 대충 한 3m, 4m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이 거의 왜곡 없이 눈 바라볼 때 이 정도, 코 바라볼 때 이 정도, 턱 바라볼 때 이 정도, 거의 길이 차이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비율로 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좀 더 왜곡이 없어요. 얼굴 볼을 볼 때도 이제 귀도 다 보이고, 지금 저도 이렇게 하면 정면이죠. 했을 때 이 카메라랑의 거리가 지금 저랑 한 1m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귀가 살짝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지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귀가 조금 더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얼굴이 전체로 이렇게 넓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귀가 점점 안 보여요. 그죠? 그게 달라진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거울을 보면은 못생겨질 수가 있다. 왜곡이 좀 덜해지니까. 그죠? 일단 그 점을 좀 인지를 하면서 그 느낌을 우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결국은 그림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박스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릴 때 박스는요 45도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좋게 45도로 그리자면은 멀리 있는 박스는 이렇게 45도로 그린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약간 좁아지겠죠. 이런 식의 박스에 담으면은 멀리 있는 사람 그릴 때 박스예요.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릴 때 박스는 제가 일부러 크기는 비슷하게 그릴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박스는 조금 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나한테 가까운 지점이 훨씬 더 부각돼서 보이고 멀어지는 지점이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아지게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 아시겠죠? 요게 먼, 이게 가까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선은 요거를 인지하고 옆얼굴이든 뭐든 이제 그리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쪽이 왜곡이 덜 하니까 사실상 계산해서 그리기엔 조금 더 수월해요. 멀리 있는 사람 얼굴 그리는 걸 한번 해보죠. 일단은 제가 그냥 한번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따로 이제 해드릴 건데, 우선은 박스에 살짝 흐리게 그려주고요. 이제 여기에 박스에 집어넣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 박스에 집어넣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제는 동그라미 그냥 그릴 거예요. 요거 박스는 그냥 감을 잡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대략적인 동그라미 그려요. 얼굴에 틀을 그린 거예요. 계란형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람들마다 비율이나 이런 걸 체크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 제가 하는 간단한 비율은 정 가운데다 그냥 점을 찍어요. 근데 45도니까 이렇게 옆얼굴 나올 지점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점을 그냥 찍어요. 두 개를 대충 눈위치 잡아주는 거. 근데 정가운데다 이제 이걸 하라 그러면은 요거를 너무 조그맣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눈이 되게 멀어 보이게 그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해가지고 애매하게 그려진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점은 오늘은 얘기 안 할게요. 다른 방식으로 해줄게요. 뭐냐면은 좀 더 큼직하게 그 해골 모양으로 상상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골 모양에서 대충 이제 얼굴 전체로 치면은 요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외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굴 틀을 요만한 사이즈로 그렸으면은 그거에 뭐 한 10분의 1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도가 있다 보니까 이 해골의 느낌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통 그냥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만 해골의 옆면을 보면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시작 지점이 조금 더 앞에 있고 끝나는 지점, 이 얼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뒤에 해당된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옆얼굴 이렇게 나올 때 여기가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해해 주시면은 조금 더 여기서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막 뭐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느낌대로 여기를 살짝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도 모양을 좀 단조롭게 해가지고 코뼈의 모양을 좀 상상하면서 그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아랫부분 저는 그냥 이렇게 삼각형 정도, 혹은 요거를 조금 더 재밌게 좀 코 모양에 맞게 한다 그러면 제가 많이 사용하는 도형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눈을 이런 간단한 모양으로 했다. 코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많이 그려요. 콧망울과 콧볼의 모양을 약간 이렇게 따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이렇게 콧구멍을 그리면은 적당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해줄 때도 많아요. 지금은 그냥 좀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하기 좋게 세모나게 그릴게요. 이제 비율상 여기를 정 가운데 지점으로 이렇게 딱 두고요. 길이가 같아지게 정 가운데 비율로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얘에 비해서 코는 한 요 정도 나오면 되겠다 하고, 뭐 인중 부분은 한 요 정도 나오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씩 계산하면서 얘도 비율만 익혀주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해보면은 뭐 이렇게 간단한 거 누가 못 그려 하면서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가 눈, 코, 입을 너무 예쁘게 잘 그리는데 자기가 눈, 코, 입 잘 못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안 한 다음에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눈, 코, 입을 예쁘게 그리는 식으로 그리니까 위치에 안 맞기 때문에 그림이 눈, 코, 입이 내가 너무 못 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런 틀을 딱 잡아놓고 하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눈이 나와야 될지 이 얼굴 전체에서 계산하는 건 힘들지만 이렇게 딱 눈두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리는 건 좀 쉬워요. 대충 여기랑 한 요 정도 띄워서 눈이 시작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뼈의 지점을 이렇게 딱 설명한 거니까 이쯤까지 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의 모양을 이렇게 잡아준다. 반대쪽도 여기가 대충 이쯤 거의 만난 즈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 자체가 그 모양에 맞게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듯이 만들어져서 눈동자가 이쯤에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딱 생각해주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눈을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틀을 만들었으니까 이쯤에서 꺾이는 거니까 콧구멍이 그 지점쯤에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콧구멍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명암이나 뭐 이런 자세한 묘사를 한다 치면은 이렇게 콧볼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고, 코의 두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볼하고 연결되는 이런 주름들이 이렇게 생긴다거나, 코가 좀 조금 더 넓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쭉 인중 부분을 이렇게 딱 만들어 와가지고 이 지점에 이렇게 입술까지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자세하게 그리는 과정을 가지니까 어때요? 굉장히 수월하게 얼굴이 그려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본 각도니까 좀 쉽게 느끼겠지만,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래서 보는 걸 그린다 치면은 이렇게 약간 각도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제 얘 모양이 아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반대편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코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코뼈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 아래서 이 면도 이렇게 좀 널찍하게 이렇게 잘 보이겠죠. 광대 부분이 여기서 나오겠고요. 고개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턱 라인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이 나오겠고, 입술은 여기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딱 붙겠고요. 이렇게 턱이 만들어져서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쉽겠어. 이제부터는 귀의 위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통은 살짝 이렇게 좀 더 낮게 그려서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거죠. 눈, 코, 입을 직접 그리는 것보다 이 과정을 거치고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렇게까지 딱 단조롭게 만들어 준 다음에, 물론 이거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볼 부분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아마 지금 바로는 잘 안 되실 거야. 이런 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막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그때그때 참고해가지고, 내가 지금 못 그리는 각도에 약간 이런 외곽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우시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가지고 나의 부족한 지식을 메꾸는 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놨으면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눈의 시작 부분 아까 이렇게 했던 거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모양 약간 좀 더 이렇게 크게 잡아야겠네요. 그러면은 눈의 시작 부분 여기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반대쪽 눈은 시작 지점이 그러면 여기쯤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요쯤에 오면 되겠다.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코도 이제 아랫부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콧볼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모양이 잡히고, 코 망울 해가지고 하면은 반대쪽 코가 요쯤 나오겠다. 그 다음에 입술이 좀 많이 가릴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 모양이 이렇게 딱 잡히겠다. 이렇게 턱이 약간 이런 구조를 가져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진다. 틀을 잡고 그리니까 어때요? 되게 확실하게 그려졌죠? 사람 얼굴 그리기가 이렇게 쉬워진다는 거, 그죠? 이 다음에 요거 이제 예쁘게 여러분들이 그리는 어떤 스타일대로 다듬으면은 쉽겠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이쪽은 어떻겠어요? 초상화에 가까운.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인데,